자, 처음에 이 차가 우리나라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기차의 대중화를 목표로 나왔다고 했기 때문인데, 보통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충족을 시켜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걸맞는 상품성이에요. 저렴하면은 상품성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국내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차 그룹, 그 중에서 기아 브랜드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저렴한 가격이라면은 상품성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과연 대중화, 특히 전기차라고 하면은 얼리 어답터의 이 시선들이 아직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충족을 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차 한번 살펴보면서 진짜로 그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의 EV3입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라진 최정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기아 EV3예요. 사실 EV3, EV4, EV5 그 중에서 4하고 5는 이제 조만간 나오게 될 차들이고, EV3까지 이 세 개 차종이 기아가 올해 초 혹은 작년 중순쯤에 EV데이라는 것을 하면서 국내에다가 올해는 이런 차들을 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주력 차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주력 차종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전기차를 조금 더 대중화를 하기 위한 그런 모델로서 내겠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드는 걱정들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전기차에서의 이 허들, 벽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높은 가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조금 더 많이 빠르게 보급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접근을 하기가 힘들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보조금을 줬던 건데, 이 보조금도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자산을 사는 건데 왜 이거 값이 높다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화재라고 하는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이 더더욱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 차가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차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씩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누가 보더라도 EV9을 크게 줄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차의 크기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더욱 오밀조밀해지면서 디테일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V9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져가면서도 그때 느꼈었던 뭔가 아쉬운데 라고 느꼈던 것들을 전부 다 해소를 해놨다라는 느낌들이 많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담은 듯한 그런 전면부 디자인,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밀도가 높아 보이는 그런 디자인 요소들도 많이 가져가게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기아가 최근에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스타맵 시그니처 디자인들, 이런 라인들이죠. 이런 라인들이 쭉 들어가게 되면서 다른 기아의 차종들하고 디자인의 요 라인도 흐름 같은 것들도 일맥상통하게 만들어준, 통일감을 지켜준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헤드램프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일 오묘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EV9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그릴 쪽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활용을 해서, 심지어 구독형 서비스로 해서 다양한 그런 라이트의 형상, 이래봤자 아마 두 가지인가 세 가지인가 그랬을 건데,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 한다면은 EV3에서는 그냥 둘, 넷, 여섯, 여덟, 12개의 램프가 한쪽에 총 24개의 램프가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도 구독 서비스는 없는 굉장히 실용적인 형태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적용해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EV9 때도 계속해서 드렸던 질문이에요. 기아 쪽에다가 드렸던 질문인데, 구독 서비스라는 게 과연 그런 기능에서 필요를 한 것인가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EV3에서는 그런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어떻게 보면 구독 서비스 가지고서 프리미엄, 조금 더 고급화된 것 혹은 더 대중화된 것, 이렇게 차급을 나누려고 했던 시도였는지도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보더라도 불필요한 것을 싹 다 빼버린 굉장히 담백한 그런 디자인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옆모습이 EV3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모습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EV3 같은 경우에는 EV9의 디자인을 확 줄여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측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단단하고 뭔가 솔리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느낌의 디자인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쪽에도 이제 플러스 타입의 도어 핸들을 적용을 해줬지만, 뒤쪽에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그런 것들
것들을 적용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적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도어 손잡이를 C필러 쪽으로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쪽 도어의 면적 자체는 굉장히 넓게 가져갈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생긴 문제 혹은 장점이 뭐냐면은, 뒷좌석을 딱 열어서, 안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뒷좌석을 딱 열어서 봤을 때 문이 열리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말은 이쪽에 안쪽에 있는 공간도 굉장히 넓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타고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탑승하는 공간으로서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들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거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좁아졌다라는 것들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사람이 타는 공간은 굉장히 넓어졌다라는 거고요. 화물을 싣기 위한 공간, 우리 짐을 싣기 위한 공간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탈 일이 있다, 사람이 탈 일이 많다 그러면은 EV3가 괜찮지만 짐도 많이 실어야 돼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조금 다른 것들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와 동시에 EV9에서부터 적용을 해줬던 이 디자인의 휠도 그대로 적용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디자인의 휠이 보기에는 예뻐요. 그냥 디자인적으로는 좋은데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K8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휠의 디자인이 적용이 되면서 휠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무거워졌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타이어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AS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전기차 전용 타이어들이 사이드홀이 더 단단하게 보강이 되어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타이어 무게도 일반적인 타이어보다 조금 더 무거운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 쪽이 계속해서 무거워졌다라는 건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 차의 주행거리 AER하고도 관계가 되거든요. 어쨌든 차 전체적인 무게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무게를 끌고 가야 되는 전기 모터와 배터리 입장에서는 부하를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차의 주행거리가 부족한 건 아니지만 더 긴 주행거리를 확보를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됐다라는 그런 아쉬움들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뒤쪽과 트렁크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기는 하겠지만 이 차에도 EGMP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었던 다른 전용 전기차들, 현대차 그룹의 전용 전기차들과는 그 EGMP의 형상이 좀 달라요. 그렇게 되면서 모터가 탑재되어 있는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그게 왜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기존의 EGMP 같은 경우에는 800V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고 후륜구동 기반이었어요. 후륜구동 기반이라는 거는 메인 모터가 뒤쪽에 장착이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EV3에서는 그 EGMP 배터리 팩에 대한 형상도 달라지게 됐고요. 800V 시스템이 아닌 400V 시스템을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륜구동 기반으로 이 차의 형상도 바뀌게 됐어요. 구동 방식도 바뀌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된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동안에 탑재가 되어 있었던 EGMP가 적용이 됐었던 전기차들은 전기차 충전 포트가 전부 이쪽에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EV3에서는 조수석 앞쪽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EGMP가 적용됐었던 전기차들하고는 많은 것들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만나볼 수 있었던 EGMP가 적용된 전기차들하고는 결이 굉장히 많이 다르다, 완전히 다른 결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으로 돌아와서 뒤쪽 모습 같은 경우에도 EV9의 디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차가 작아지면서 높이도 굉장히 낮아지다 보니까 조금 짱구처럼 밑으로 진 눌린 그런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뒤쪽 유리도 굉장히 좀 낮아지고 눕게 됐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주행을 할 때 뒤쪽 시야가 나쁘게 나옵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차가 작아졌으니까 같이 좀 좁아진 부분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받아들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 특히 이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EV9에서 적용이 됐었던 그런 디자인들이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고 기능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좀 좁은 편에 해당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C필러부터 실질적으로 트렁크 공간이 시작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공간 자체가 넓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밑바닥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는 괜찮은 편에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캐리어 같은 것들을 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눕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워서
수납을 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더 공간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뒷좌석이 등받이가 리클라이닝이 되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이 조금 더 좁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된다거나 많은 짐을 싣고 다녀야 된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되시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뒷좌석에서도 옆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던 뒷좌석에 대한 이야기처럼 사람이 많이 탈 것인지 그리고 짐을 싣고 다닐 것이 많을 것인지 조금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트렁크 공간이 앞쪽에도 트렁크 공간이 조그맣게지만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잘 나눠서 분배 수납을 한다면은 불편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자, 이번에는 EV3의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밖에서 너무 더워서 조금 급하게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더니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러고 넘어간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야기들 같이 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구성들을 보게 되면은 그동안 해봤었던 기아의 전기차 중에서 EV9의 전기차 디자인, 실내 디자인을 조금 많이 줄여놨다라는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굉장히 길다랗게 들어간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계기판 사이에 들어간 이 짜투리를 활용한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거든요. 물리 버튼이에요. 약간 좀 먹먹하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버튼이긴 하지만 물리 버튼으로서 이 포인트들이 다시 마련이 됐고, 이 아래쪽에 공조장치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쓸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왜 이거를 칭찬을 하냐면은 결국에는 이 짜투리 부분은 스티어링 휠에 계속 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EV9 때도 저희가 지적을 했던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고개를 빼서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특히나 터치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촉감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직접 보기 위해서 고개를 빼고 하는 것보다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패스트 트랙이죠. 그런 핫키 같은 것들이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EV3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실 이 부분인데, 이번에 시승을 하면서 아무리 시도를 해봐도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만한 게 없어요. 광고에서는 여기에다가 노트북도 올리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광고여서 보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컴퓨터를 하시는 모델분이 굉장히 마르고 작은 분이어서, 아담하고 귀여운 분이어서 노트북을 작은 걸 써도 충분한 비율처럼 보이는,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넉넉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기서는 뭔가를 하려고 시도를 해봤지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쓰는 게 이제 맥북 15인치인데, 맥북 프로 15인치인데 제 거는 올리게 되면은 이쪽으로 계속 쓰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이 실제로 쓸모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요거를 빼고서 보게 되면은 요쪽에 수납 공간이 없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이 아래쪽에 넉넉한 수납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부족하지는 않아요. 사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플랫폼 때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것도 eGMP 플랫폼입니다. 일단 설명은 그래요. 하지만 기존의 eGMP 플랫폼들하고는 많은 것들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eGMP의 이 플랫폼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형상이 완전히 다르고요. 정확하게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공개가 되긴 했지만 아마 같은 셀이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설명을 들어왔었던 이 GMP하고는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특히 이 차에는 400V 충전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현대차 그룹이 eGMP를 공개를 하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던 것, eGMP가 다른 브랜드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차별화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800V 충전 시스템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는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았고,
구동 방식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EGMP 같은 경우에는 후륜의 모터를 메인 모터를 장착을 해서 후륜 구동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이었는데 EV3에서는 전륜 기반으로 변경을 해줬어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EGMP 플랫폼은 앞뒤를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서 모터도 앞뒤를 바꿔서 장착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또 공개가 된 것이 있었죠. 한원 시스템에서 개발을 한 건데 굉장히 얇은 형태의 공조장치 Thin HVAC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개발이 됐고 그것이 이 EV3에 최초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것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아에서는 앞쪽에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작은 공간을 소모를 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적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앞쪽으로 몰려들게 된 이 GMP의 구성 요소들, 그것들 때문에 앞쪽에 공간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작은 형태, 더 작은 사이즈의 공조 장치라든가 다른 칩 같은 것들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마냥 이것 때문에 개발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작은 것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들을 만들어서 기존의 후륜구동 기반의 EGMP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은 앞쪽에서는 더 적은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되고 사람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뒷걸음질 하다가 소를 잡은 격이 된 건데,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EV3에 적용된 EGMP는 기존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EGMP 적용차들과는 많은 것들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EGMP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메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들을 제외를 하고 보게 된다면은 사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K8에도 동일한 디자인이 적용이 됐는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더 위아래로 쭉 뻗은 더 늘어난 그런 요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이 적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요 클락션 에어백 요 바로 아래쪽으로 자리를 하게 됐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작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대신 조금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좀 전달이 됐다, 요 정도로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아쉬운 거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시트 메모리와 함께 통풍 열선, 스티어링 휠 열선에 대한 것들까지 다 옆쪽으로 밀어준 것들, 무선 충전 패드가 조금 아래에 있기는 하지만 요 전체적인 공간 활용성을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렸다라고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컵홀더도 아래쪽으로 내려갔고 전반적으로 요 가운데가 낮아졌다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공간 활용성은 나쁘지 않은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 EV3의 뒷좌석으로 들어왔습니다. EV3의 뒷좌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조금 변형된 EGMP 플랫폼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해냈다. 이 차급의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 공간이라든가 무릎 공간, 발 공간, 특히 발 공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플랫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바닥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는 요 차급을 생각을 했을 때 꽤 넉넉한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뒷좌석 등받이도 꽤 많이 뒤쪽으로 리클라이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각도에 따라서는 더 넓은 그런 공간들을 즐길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도 이런 차급이라면은 머리 공간에 대한 확보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머리 공간을 더 파놓는 경향들이 있는데, 아예 안 파진 건 아니에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은 여기서부터 살짝 들어가게 돼서 살짝 머리 공간을 더 파두기는 했습니다. 근데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거든요. 그 말은 굳이 이렇게 안 파놨어도 머리 공간은 충분하게 확보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대한 공간감은 저희가 그동안에 타봤던 요 정도 차급에서는 가장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 물론 이거는 차급 트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뒷좌석을 위한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고, 컵홀더, 팔걸이, 수납 공간 같은 것들도 충실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또 사실 소재 같은 경우에는 앞좌석과 동일하게 조금 대중적인 쉽게 저렴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마감 자체는 요 차급에서는 훌륭하다, 막 엄청나게 고급스럽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재와 마감을 해놨다 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EV3 직접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몇 가지 좀 의아한 부분들도 있고 이상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내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차에는 EGMP 플랫폼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리튬 이온 81.4kW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전륜 모터만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GT 라인인데 사실은 이제 싱글 모터 모델만 있고 스탠다드와 롱레인지 이렇게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듀얼 모터도 탑재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에 니즈가 충분히 있다면은 출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트렁크 공간을 봤을 때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EGMP 플랫폼, 이 차에 적용된 EGMP의 형상을 봤을 때도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륜에 모터 하나만 탑재를 했는데 이 모터가 150kW 마력으로 환산하면은 약 201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도 한 28.9 정도 되는 굉장히 무난한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의 승차감은 그동안에 EGMP가 적용됐던 차들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지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차의 승차감이 막 날티나냐 라면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무던한데 조금 더 묵직한 맛은 사라진 그런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존의 EGMP 플랫폼이 적용됐던 차들과는 승차감이라든가 조향감이라든가 차이점들이 조금 있어요. 특히 조향감에서 좀 차이가 많이 좀 느껴지는데 사실 휠베이스가 조금 더 짧아진 것도 있기는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충격을 받는 건 괜찮아요. 근데 급격하게 차선을 바꾼다거나 고속으로 요 코너를 들어간다거나 라고 했을 때 한 번씩 조향이 강제로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좀 이상한 느낌들이 들게 되는 건데, 고속으로 들어갈 때 스티어링 휠이 약간 살짝 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같이 오는 게 뭐냐면은 회생제동이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을 하다가 한 번씩 이게 턱 하고 풀리는 느낌들이 나요. 그래서 고속으로 코너에 진입이라든가 고속으로 이제 일반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램프겠죠. 램프를 벗어난다거나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정차 중일 때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오토 홀드 기능을 켜고 있으면요, 오토 홀드가 들어갈 때 그리고 오토 홀드가 풀릴 때 페달에서 굉장한 진동이 드드드드득 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뭐 오르막이나 내리막이나 특정한 뭐 일정한 환경이나 뭐 특정한 환경에서 발생을 하는 건가 하고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 동일한 증상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이 차에서는 그랬어요. 다른 차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는 저희도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오토 홀드가 작동될 때 그리고 해제될 때는 굉장히 심한 떨림과 진동이 페달에서 올라왔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도 같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조용해요. 정숙성 측면, 차음 차폐에 있어서는 꽤 많이 신경을 썼구나 라는 것들이 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좀 조용한 편에 해당을 하고, 조작 편의성에 있어서는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여러가지 뭐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55%까지 배터리가 줄긴 했는데 아직도 330km를 갈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완전히 충전을 했을 때는 640km 였을 겁니다. 640km를 갈 수 있다라고 떠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주행하는 환경 혹은 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전에 들었던 다른 분이 시승을 하거나 다른 분이 출고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100% 충전 기준으로 700km가 넘어갔다라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700km를 주행할 수 있었는가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7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된 차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넓은 거리를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는요, 요 A필러 쪽이 이 차가 지금 깨졌어요. 근데 저희가 받았을 때는 확인을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간 부분이 있었는데 주행을 하다가 깨지게 된 건지, 아니면 원래 깨져 있었는데 저희가 놓쳤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왜 굳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부분이 깨져 있는데 저 반대쪽 조수석 뒤쪽 몰딩 쪽에도 약간 좀 찌그러진 듯한, 근데 이 찌그러진 게 보통은 밖에서 데미지를 받아서, 밖에서 충격을 받아서 데미지가 생기게 되잖아요, 차의 외관이라는 게. 근데 안쪽에서 데미지를 입은 듯한,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이 가해진 듯한 그런 꺾임의 모습들이 좀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닐 거라고 믿는데, 차가 달리다가 어딘가가 깨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아닐 거예요. 아닐 거라고 생각을 강하게 하고 싶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희 눈에 보인 거는 맞기 때문에 일단 말씀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관이 막 깨져나가는 것들이 생기지는 않는지 같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니로 때도 그러긴 했지만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 전체적으로 이 친환경 소재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친환경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도색이라든가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나왔던 요 우려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우리 갱지 생각하면 되거든요. 재활용 종이 이런 것들 보면은 일반적인 종이하고 품질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꾸준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에 사용된 그런 소재들도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물론 그동안에 뭐 K8이 됐든 K5가 됐든 니로가 됐든 다른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했던 차들에서는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없기는 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라고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EV3를 시승을 하시게 되면, 혹은 구매를 하셨다면은, 구매해서 출고해서 운행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잘한 것들을 빼고 본다면 사실은 크게 지적을 할 만한 포인트들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굉장히 무난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 또 무난하게 달려주고 있고, 전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밟았기 때문에 지금 한 3.4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좀 얌전하게 운전했을 때는 4.8, 4.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비 같은 측면들 같이 봤을 때는 종합적인 상품성은 꽤 좋은 편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기아가 이 차에 대한 기술 설명회 같은 거, 테크데이 같은 것들을 했을 때 했던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넣고 싶었고 실제로 많은 것들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가격을 억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전기차를 더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한 이해는 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아의 EV3를 살펴봤습니다. 내일 모레가 말복이에요. 근데도 너무나 더워가지고 지금 점점 더 상태가 말이 아니게 되고 있는데 일단 이번 EV3를 시승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 차에 대한 테크데이라든가 기술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 개발하신 분들, 팀원분들이 가격에 대해서 맞출 자신은 솔직히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격대는 약간 좀 이제 목표한 것 자체가 대중화라는 것이었으니까 무리해서라도 맞추고, 그러면서도 상품성 같은 것들은 또 무리해서라도 집어넣겠다라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 대비 오버스펙이 됐다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차 급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설명들 때문에 기대감이 이만큼 높아진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주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오토 홀드라든가 고속으로 코너를 들어갔을 때 차가 떨린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뭐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일단 전체적인 종합적인 상품성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는 나오게 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많이 내려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좀 저렴한 편이기는 한데 3,990만 원대에서 4천만 원 중후반대로 이렇게 책정이 됐죠. 사실 근데 그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니로 전기차도 충분히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EGMP가 탑재된 차냐 그렇지 않은 차냐라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GMP라는 게 탑재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V6, EV9에 적용된 EGMP하고는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진짜로 EGMP가 탑재됐다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런 차이점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니로 같은 경우에는 중국 CATL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배터리 제조사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한 차이, 그런 것들도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가 무조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니로 EV가 됐든 EV3가 됐든 혹은 다른 전기차가 됐든 혹은 아예 다른 하이브리드나 내연기관 자동차가 됐든, 셀토스도 많이 비교를 하시던데 골고루 경험을 해보시고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만간 모토 PD 하고 같이 촬영을 하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이제 모토 PD의 정원준 편집장께서 EV3를 샀거든요. 저희는 회사차로 셀토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대를 같이 두고서 어떤 차가 더 어떤 크기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교하는 콘텐츠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